말없이 잔을 채우자 사모님이 단숨에 맥주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 잔이었어요. 사모님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요. 평소에도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 좀 더 솔직하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녀의 생기 넘치는 문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목덜미의 부드러운 곡선. 4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죠. 총각, 나 한 잔만 더 줘. 그녀가 빈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스쳤죠. 짧은 접촉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받아들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이 술술하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홀짝이는 모습이 마치 맥주가 아닌 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다시 잔을 채워줬죠. 자,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고마워, 총각. 그녀가 잔을 받아들고는 살짝 눈웃음을 지었어요. 그 눈빛은 평소보다 좀 더 깊고 따뜻했죠. 그녀는 제게 잔을 채워달라고 하면서도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듯했죠. 이상하게 평소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테이블이 작은 탓일까요? 아니면 이 깊어가는 밤과 술 때문일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대는 나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아?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목소리에 장난스러움과 동시에 조금의 불안감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때문에 혹시 불편할까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녀를 귀찮게 여길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 괜찮아요.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얻어먹고 이야기도 나눌 상대도 있고 좋은데요 뭐. 솔직히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일을 마치고 들어와 텅 빈 방에 혼자 쉬고 싶은 날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외로움과 함께 저를 필요로 하는 듯한 작은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게다가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지치고 불안했던 하루에 활력이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저에게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긴, 그래도 내가 밥은 제대로 챙겨주잖아. 총각은 요즘 매일 술만 마시는 것 같더라. 예리한 지적이었죠. 그녀는 정말 저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뜨끔했죠. 괜히 변명하듯 말했어요. 매일 마시진 않아요. 거짓말 보니까 매일 밤 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데. 집 보러 온 날부터 계속 그랬어. 술 냄새도 가끔 나고 그녀의 눈썰미에 당황했죠. 그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묘한 설렘을 안겨줬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만이었죠. 하하하,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많아야 맥주 2병 정도죠.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냐고 묻는 듯 했죠.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왜 매일 드시는 거죠? 결국 질문이 직접적으로 날아왔죠. 저는 잔에 남은 맥주를 홀짝이며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제가 가진 것 없는 처지, 계속되는 실패, 불안한 미래, 이 모든 막막함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요.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요. 이것저것 해봐도 딱히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돈은 계속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요. 마시다 보니 이제 습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술 한 잔 마시면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고 잠도 조금은 잘 오니 마시는 겁니다.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죠. 제가 가진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지만요.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라면 이해해 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죠.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사모님 말씀처럼 그냥 술 마시는 습관도 있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제 말에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이 살짝 움직였죠. 제 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도 이혼하고 혼자 계신다고 하셨죠. 독수 공방한 지 나도 벌써 2년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처럼 매일 밤 홀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저희가 가진 가장 큰 공통분모였죠. 그럼 이제 재혼 자리도 슬슬 알아보셔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어쩌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직 젊고 아름다웠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제 곁에 계속 이렇게 남아주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죠. 이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글쎄, 시기를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괜찮은 남자만 있으면 더 늙기 전에 당장이라도 살림 차리고 싶지. 그녀가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괜찮은 남자라는 말에 괜히 심장이 철렁했죠. 그녀의 눈에는 어떤 남자가 괜찮은 남자일까?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연하 남자는 당연히 아닐 테고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어라, 술이 다 떨어졌네. 그녀가 벌떡 일어나려 하는 거예요. 맥주를 마시는 속도가 정말 빨랐죠.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분위기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제가 먼저 일어나 냉장고로 향하려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톡 잡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제 피부에 닿자 아까보다 더 강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죠. 아니야, 오늘은 내가 가져올게. 총각 앉아 있어. 그녀는 잡았던 제 손목을 놓으며 냉장고로 향했죠.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화끈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죠. 그녀는 왜 저를 앉혀두고 직접 술을 가지러 갈까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불빛이 부엌을 비췄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맥주 2병을 꺼내왔죠. 왠지 모를 기대감에 목이 탔어요. 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설렘이 뒤섞였죠. 그녀가 맥주병 2개를 들고 오자 다시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병뚜껑을 따고 제 잔부터 채워줬죠. 마치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나저나 총각은 수도나 컴퓨터, 전기도 수리하고 고치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그녀가 맥주를 따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하, 제가 예전에 노가다, 식당, 인테리어 등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몸으로 익힌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암튼 젊은 사람이 재주가 참 많아. 그녀의 칭찬에 쑥스러워졌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녀 앞에서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녀와 저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뒤섞였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배운 겁니다. 그런 사모님께서도 음식도 잘하고 돈도 많으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가진 게 참 많으시잖아요. 저도 칭찬으로 되갚았죠. 제가 느끼는 그녀의 매력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얼굴, 그녀의 재력, 그녀의 능력.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저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 할 게 있나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경쾌하고 사랑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워주는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특별하면 그게 재주고 능력이죠. 시간이 늦었는데 주무셔야죠. 저는 괜히 시간을 들먹이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매력, 외로움, 그리고 저를 향한 관심 같은 것들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녀에게 더 끌리기 전에, 이 관계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죠. 왜 그래? 조금 더 마시자고. 총각은 나랑 늦게까지 있는 것이 싫은 거야?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약간 토라진 표정이었죠. 술이 조금 들어가니 긴장이 풀린 모양인지 제 앞에서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워서 이러는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저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죠. 싫지는 않지만 약간 부담은 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지만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는 힘들었죠. 저의 솔직함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랐어요. 부담, 왜?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그녀의 표정이 더 시무룩해졌어요. 서운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죠. 아차 싶었어요. 그녀는 제가 자신의 나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죠.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과 저의 초라함 사이의 간극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끌리는 제 자신의 마음이었고요. 아닙니다. 사모님 나이 때문에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황급히 말을 바로잡으려 했죠. 하지만 무슨 말로 그녀를 안심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죠.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도 모르게 실수할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잇는 제 자신이 느껴졌죠.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였어요. 이대로 계속 그녀와 가까이 있다가는 제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이 선을 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저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죠.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남에게서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겠죠. 13살 연상의 그녀는 제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시무룩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코를 찡긋하며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더니 술잔을 내밀어 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저의 진심을 시험하는 듯했죠. 총각한테 그런 소리도 다 듣고 농담이라도 고맙네요. 농담 아닌데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한번 말했죠.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생기 넘치는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저에게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까지요. 제가 만나본 어떤 젊은 여자보다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에이, 나 놀리는데 재미 붙었어. 비행기 그만 태우고 이제 그만해. 자꾸 그럼 총각이 나 좋아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말에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해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그린라이트를 보내는 걸까요? 감히 믿을 수 없었죠. 집으로 온 날 물방울 무늬 원피스 입고 계셨을 때 너무 눈부셔서 고백할 뻔했다니깐요. 호, 정말 못 말려. 그녀가 다시 한번 즐겁게 웃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술자리를 즐기는 분위기였죠. 그녀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백하지 그랬어. 나도 연하남한테 대시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죠. 이게 기회인가? 그녀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죠.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의 초라함이 그녀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야 전 재산 다 떨어먹고 가진 거라곤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사모님한테는 제 조건이 너무 기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사모님 같은 분께 감히. 저는 애써 자조적인 농담을 던졌죠. 제 처지를 비하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도 선을 긋는 행동이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간절함과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였죠. 난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녀의 대답에 저는 얼어붙었죠. 상관없다고. 정말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싫지 않은 듯이 입을 가리며 웃더니 다시 술을 홀짝거리는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선을 그녀가 단숨에 지워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기가 도니까 나도 외롭네. 그녀가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어요. 예, 갑자기 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왜 갑자기 또 외롭다고 할까요? 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술에 취한 푸념일까요? 아, 몰라. 자, 외로운 사람들끼리 건배나 하자.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잔을 부딪히자고 제안했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외로운 영혼들이었어요. 조건이나 나이 같은 현실적인 장벽 너머에 있는 순수한 감정의 교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죠. 짠. 술은 이미 취했는지 아니면 그녀에게 취했는지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맥주 2병을 금세 마셔버렸죠. 분위기는 더 무르익었고요. 저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인 아줌마는 다시 냉장고에 술을 가지러 일어나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잡고 있던 테이블 모서리를 놓치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들고 있던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술을 마신 탓에 갑자기 취기가 오른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아파 보인다기보다는요. 마치 어지러움 때문에 모든 힘이 풀려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취약한 모습에 보호 본능이 일었죠. 머리가 좀 어지럽네. 총각, 나 좀 부축해 줄 수 있겠어? 그녀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의 몸이 힘없이 제게 기울었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어요. 술기운과 함께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하면서도 섹시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녀의 몸이 제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괜찮으세요? 소파까지 가시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했어요. 그녀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제게 실렸죠. 이렇게 가까이 그녀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뺨에 스치고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귀에 닿았죠.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 몸으로 전해져 왔죠. 저는 그녀를 소파까지 조심스럽게 데려가 앉혔죠.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전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혹시 정말 아픈 것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술 기운에 젖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죠. 그 눈빛은 아까와는 또 달랐어요. 괜찮아. 갑자기 확 올라오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요. 약간의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줬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에 손끝이 저릿했죠. 그녀는 제가 머리를 만져주는 손길에 눈을 감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편안하고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이었죠. 총각, 고마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거예요.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요. 제 손을 감싸 쥐는 힘은 강렬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외로움, 고마움, 그리고 저를 향한 분명한 이끌림과 기대감을 읽었어요. 그 눈빛은 상관없다고 했던 그녀의 말보다 더 확실한 신호였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죠.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실수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이 소중한 관계를 망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야. 나도 그녀가 좋아. 나도 외로워. 그녀처럼 따뜻한 사람이 곁에 필요해. 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현실의 벽과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좀 더 강하게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려 하는 것 같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희는 외로운 밤을 함께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감고 살짝 고개를 들었죠. 수많은 생각과 망설임 끝에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어요. 아까의 어지러움은 잊은 듯 그녀는 저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외로웠던 밤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나이 32살의 집이며 차며 다 날려먹고 가진 돈이라곤 2천만 원이 전부인 저는 지낼 곳이 없어 원룸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직거래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푸옵션 원룸이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죠.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약속 시간에 맞춰 주인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양지원룸 301호에 주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길래 벨을 눌렀죠. 저 오늘 원룸 보러 온다고 했던 총각인데요. 네, 어서 와요, 총각. 계단을 올라가 주인 집 현관문이 열리자 저는 처음 주인 아줌마를 본 순간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우아하고 단아하다고 할까요? 40 중반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몸에 딱 달라붙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옷맵시가 너무나 고운 여인이었죠.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농염한 중년의 미마저 더해져 볼수록 남자를 현혹시킬 만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햇살이 그녀의 하얀 원피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죠. 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잠시 넋 놓고 바라봤어요. 한동안 넋 놓고 바라보다가 제가 지금 사업 쫄딱 말아먹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먹고 겨우 원룸이나 구하러 나온 처지인데 이렇게 40대 주인 아줌마한테 정신이 팔려 있다니 제 자신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자. 너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살 길부터 찾아야지. 머릿속으로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눈은 계속 그녀에게 향하더라고요. 그날 주인 아줌마와 이야기도 잘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고 가끔씩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방도 생각보단 깔끔하고 괜찮았죠. 흠이라면 지하철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의 먼 거리였고 방이 조금 좁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제 사정을 듣더니 월세를 2만 원이나 깎아주고 물세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려에 감동했어요. 돈 없는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하고 다음 날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가진 거라곤 집 몇 개와 2천만 원뿐이었지만 그래도 지낼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기대감도 생겼죠. 제 과거를 이야기하자면요. 23살의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 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 사장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주인 아줌마가 혼자서는 주방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운 좋게도 저는 그 분식집 주방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사장님 아줌마에게서 주방의 모든 것을 배웠죠. 처음에는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지만 악착같이 배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약 3년간 주방 일을 하다가 나와서는 지금껏 제 장사만 했었죠. 왼손으로 시작해서 대학가에 번듯한 가게도 내고 이군데에 직영점도 낼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늘려갔죠. 그때는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젊은 패기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자는 꽤 솔깃한 제안이었거든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던 거죠. 자본금이 꽤 필요한 사업이라 약 3억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껏 모은 돈과 살던 집까지 담보를 잡혀가며 다 꼬라박았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완전히 자리 잡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역시 사람이 오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예상은 몇몇 곳에서 크게 빗나가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던 친구의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해 손실은 제가 전부 다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대출금은 남았고 사업은 망했고 집은 날아갔죠. 벌려놓은 사업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이사를 온 후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예전처럼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사업 부상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알아보던 와중에 저녁 늦게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총각 미안한데 어제 새로 이사 들어온 아랫집 101호 아가씨가 방금 샤워하다 보니 하수구가 막혀서 욕실이 지금 한 칸이라네. 총각이 시간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순간 황당했어요. 최근 주인 아줌마와 친해져서 원룸 계단에 전구도 LED로 갈아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고쳐줬거든요. 간단한 전기나 수리 정도는 예전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배운 터라 어렵지 않았죠. 아줌마는 제가 못하는 게 없다며 칭찬을 자주 했고요. 그런데 이젠 제가 원룸 건물 관리인이라도 되는지 별 희한한 부탁을 다 해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요. 아줌마는 미안했는지 총각 내가 꼭 신세 갚을게. 응, 부탁 한 번만 더 하자. 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또 예쁘장하신 우리 주인 아줌마가 어렵게 부탁하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내려가서 한번 본다고 얘기하고 하던
일 대충 마무리 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아줌마가 분명 아가씨가 이사 왔다고 했는데 그 집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그냥 평범한 40대 초반의 얼굴을 지닌 아줌마가 나오는 거예요. 샤워를 방금 마치고 집에서나 입는 반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외모는 주인 아줌마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어머, 얼른 건물에 이렇게 멋진 훈남 총각이 위층에 살고 있었구나. 아랫집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늦은 밤에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미안해서. 그녀의 눈빛이 저를 흐른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아래층 예쁜 아줌마 봐서 기분 좋은데요 뭐. 저도 모르게 능글맞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녀의 외모가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호의에 대한 가벼운 응답이었죠. 아랫집 아줌마는 제 말에 기분이 좋은지 한참을 웃다가 말했어요. 아줌마 아니고 누나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그럴까요? 누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대꾸했죠. 하수구가 완전 막혀서 물이 방으로 넘치기 직전인데 저희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가하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상황을 파악하고 공구를 가지러 제 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하수구 거름망에 쌓여있던 머리카락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뚜러뻥을 가져와서 한참을 쑤셔댔더니 다행히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쾌쾌한 냄새와 함께 막혔던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일 잘 해결했고 설비 아저씨는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다고 통화하고 나오려는 순간 아랫집 아줌마가 저를 잡았어요. 어머, 총각 동생 고생했는데 커피라도 한 잔하고 가. 그러면서 저를 앉히더니 몇 살이냐? 직장은 다니느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며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죠. 사실 제가 인물이 특별히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얼굴이 굵직굵직한 생김새와 훤칠한 키에서 남성미가 흘러넘쳤고 나이답지 않게 탄탄하고 다부져 보이는 몸에서 강인함이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예전에 장사할 때나 알바할 때 남자 꽤나 만나본 아줌마들이면 저를 보는 순간 환장들 하더라고요. 자랑 같지만 저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친구들도 클럽 같은 데 가면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죠. 그냥 제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나 자신감 때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아랫집 아줌마도 저를 보자마자 놔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며 시간을 끌었어요. 솔직히 주인 아줌마에게 이미 관심이 있던 저는 괜히 아래층 아줌마와 엮이게 되면 주인 아줌마와의 기회마저 날아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대답해주고는 자리를 피해 제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점심시간에 주인 아줌마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활짝 웃는 얼굴에 아줌마가 서 있었죠. 네,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총각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신세만 지는데 오늘 점심 한턱 쏠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줌마는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어디 결혼식장에도 가는 듯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꾸미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화사한 옷에 곱게 화장한 얼굴은 제 눈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어요. 아줌마 저랑 데이트 나가세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죠. 그래, 총각하고 밖에 나가는데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경 좀 쓰고 나왔는데 아줌마 예뻐 보여? 그녀가 수줍게 물었어요. 네, 엄청 예뻐요. 총각이 뽕각에 반한 만큼 예쁘니깐 오늘 저랑 데이트해요.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갔죠.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 백수인 거 다 아시잖아요. 있는 거라곤 시간과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처지를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고 동시에
제 상황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이왕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으니 답답한 시내를 벗어나 야외로 드라이브도 할 겸 분위기 좋은 맛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음악 취향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저와 의외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총각이 요즘 사는 게 힘든데 총각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굳은 일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줌마는 올해 45살, 2년 전 이혼하고 하나뿐인 딸은 얼마 전 시집을 가서 혼자서 지내는데 우울증까지 겹쳐 요즘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먹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죠. 제 상황도 막막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외로움과 그녀의 외로움이 묘하게 겹쳐 보였죠. 그래서 오늘 젊은 총각이랑 야외에 바람 쐬러 나오니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20대로 돌아간 듯 설레이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그녀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식사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이대로 헤어지기는 싫었어요. 아줌마, 남녀의 데이트의 마지막은 술 한 잔 아니겠어요? 이왕 시작된 거 밤에 한 잔 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총각 그러자. 피곤할 텐데 한숨 자고 저녁 8시쯤에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서 저녁도 먹고 한잔 하자. 저녁 8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지폐를 눌렀어요. 낮에 볼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차려입고 저를 반겼죠. 화려한 외출복 대신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학생이나 입을 듯한 흰색 레깅스를 입고 위에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몸에 딱 붙는 레깅스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특히 다리가 길고 예뻐 보였죠. 15년 가까이 요가를 하다 보니 집에서는 레깅스가 제일 편해.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젊은 남자가 왔는데 레깅스를 입고 있다니 작정하고 저에게 그릴라이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아줌마가 작정하고 호감 신호를 보내는데 이가 안 넘어가고 백이나 보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녀의 당당함에 저는 오히려 긴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죠. 총각 요즘 같은 세상 살기 힘들지. 한잔하다 보니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벌이가 없어 힘들고 아줌마는 이혼의 딸 시집까지 보내고 나니 외롭고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먹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꼈죠. 그러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총각, 우리 서로 돕고 지내자.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녀를 바라봤죠. 내가 여유돈이 좀 있는데 총각 사업에 투자 좀 할까?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망해서 가진 것 없는 저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최근에 들어본 말 중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대신 총각이 오늘처럼 아줌마랑 자주 놀아주라. 오늘 하루 같이 지내다 보니 너무 기분 좋고 20대로 돌아간 듯 설레더라. 조건은 명확했어요. 돈 대신 저와 시간을 함께하는 것.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야 전혀 손해볼 게 없었어요. 데이트 비용도 아줌마가 다 내고 사업 자금까지 투자해 준다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었죠. 올시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앞으로 아줌마가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투자 제안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울증, 그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녀를 웃게 만들고 외롭지 않게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 건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죠. 그 질문은 단순히 우울증을 고쳐주겠다는 제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은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제가 어떻게 그녀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미 저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사이였지만 나이 차를 극복하고 편하게 지내기로 하니 두 사람의 대화는 마냥 즐거웠고 유쾌한 대화들로 이어졌죠. 아줌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좋다고 깔깔 웃어댔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처럼 점차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웃음소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술기운 때문인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 때문에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아줌마는 제 옆자리까지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워졌죠. 그녀의 레깅스 입은 하체가 한층 더 돋보이게 보였어요. 탄탄하면서도 유연해 보이는 다리 라인, 남자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죠. 아름답고 호감 가는 여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것은 남자의 본능일 터. 특히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그녀의 분명한 호감, 신호까지 느껴지는 상황에서는요. 제 안의 남성적인 본능이 강하게 요동쳤죠. 아줌마는 쳐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설레게 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낮에는 기품 있고 우아했다면 밤에는 편안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이 있었죠. 술도 취하고 시간도 늦어져 슬슬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아까 소파에서 가까워진 후로 계속 손이 닿을락 말락했는데 결국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총각, 오늘은 술도 취했는데 여기서 자고 가. 그녀의 말에 심장이 넣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자고 가라니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죠. 단순한 잠자리가 아닐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괜찮을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이 밤의 분위기, 모든 것이 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원했거든요. 그럴까요? 그럼. 저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어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죠.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줌마는 저를 볼 때면 항상 고마워하더라고요. 병원 의사도 못 고쳐준 우울증을 제가 고쳐줬다고요. 물론 제가 고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웃게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된 모양이었죠. 그녀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애정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나도 아줌마를 볼 때면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저를 믿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줬으니 그 돈으로 저는 떡볶이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예전처럼 번듯한 가게는 아니지만 작은 가게를 구해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떡볶이 장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와도 잘 지내고 있죠.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저의 젊음과 활력, 그리고 따뜻한 말과 이안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를 찾았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외로운 밤을 함께 채워나가는 사이가